세상에서 가장 슬픈 호통.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모든 자녀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하지만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의 목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댁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큽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냐? 밥은 먹었어? 좁은 거실이 울릴 정도죠.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옆방에 계신 어머니를 부를 때는 마치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빠,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귀 떨어지겠어요. 엄마, 화났어? 왜 자꾸 화를 내면서 말해? 짜증 섞인 대답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러냐? 너야말로 왜 성질이야? 이런 풍경 익숙하시죠?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세지셨나, 고집이 세졌다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그 큰 목소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큰 목소리가 사실은 내 말이 들리니? 라고 묻는 슬픈 외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오디오 시스템 청각 피드백.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소리는 공기를 타고 상대방의 귀로도 가지만 동시에 나의 귀로도 들어옵니다. 뇌는 이 실시간 모니터링 수치를 바탕으로 내 목소리의 크기, 톤, 속도를 조절합니다. 가령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내 귀에 들리는 내 소리가 조금만 커도 뇌가 즉각 쉿, 볼륨 낮춰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면 이 시스템의 입력 단자가 고장이 납니다. 내 귀로 들어오는 내 목소리 정보가 50%, 70%씩 깎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뇌는 당황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상대방이 못 듣겠어. 볼륨 더 키워. 명령을 내리죠. 이건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와 대화할 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 왜 소리 질러? 되묻고는 하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24시간 내내 성능이 아주 나쁜 이어폰을 끼고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은 적당한 크기로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출력값은 고함이 되는 비극. 이것이 바로 부모님 목소리가 커지는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부모님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뼈로 듣는 소리의 역습? 조금 더 전문적인 생물학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의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두 가지 경로로 듣습니다. 공기의 진동이 귓바퀴를 지나 고막을 흔드는 기도 경로가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성대의 진동이 턱뼈와 두개골을 직접 울려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골도본 컨덕션 경로가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외부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도 청력이 먼저 그리고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 몸 안의 진동으로 느끼는 골도 청력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하게 들리는데 내가 내뱉는 목소리는 내 머리뼈를 울리며 웅웅거립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소리가 작아졌는데 내 목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울리는 상황이죠. 기준점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내 목소리가 상대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강한 발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뼈를 울리는 진동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크게 소리를 내야만 비로소 이제야 내가 말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즉, 어르신들의 큰 목소리는 무너진 청각의 균형을 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고주파 상실과 자음의 실종.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부모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듣던데 왜 난청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귀신같이 듣는데 왜 대화할 때만 목소리가 커지고 못 알아듣느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고주파수 난청이라는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모든 소리가 똑같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높은 음역대, 즉 시옷, 지읒,
치읓, 히읗 같은 자음 소리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니? 라는 문장에서 비읍과 미음 같은 저음력 모음은 잘 들리지만 단어의 핵심인 자음들이 뭉개져 들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세상의 말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웅얼웅얼하게 변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정보가 불확실해지면 인간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정확히 못 알아들으니 내 말이라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자음이 안 들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목소리 톤을 높이고 성대에 힘을 꽉 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크게 내야 저 사람이 내 입 모양이라도 보고 내 뜻을 알아차리겠지? 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목소리를 높일 때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강하게 끊어 읽으실 겁니다. 그건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소외에 대한 공포와 방어 기제. 이제 과학을 넘어 부모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귀가 안 들리는 병이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병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고 떠드는데 나만 대화의 흐름을 놓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뭐라고? 라고 되묻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자녀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어르신들도 느낍니다. 아유, 됐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는 자녀의 말 한마디는 어르신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때부터 어르신들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예 입을 닫고 고립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도 대화에 끼워줘. 내 말 좀 들어봐. 메시지를 목소리 크기에 담아 보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적 과잉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청력을 목소리 크기로 보충하려는 심리죠. 큰 목소리는 사실 부모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난청이 불러오는 무서운 미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좀 크신 건데 어때? 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난청으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대화가 불협화음을 빚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말해봐야 짜증만 내는데 관두자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난청을 방치한 어르신은 정상 청력을 가진 어르신보다 치매 발생률이 최대 5배까지 높습니다. 뇌의 인지 자원을 소리를 해석하는 데만 과도하게 쓰다 보니 기억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큰 목소리를 교정해주고 난청을 치료해드리는 것은 단순히 시끄러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지 기능을 지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해드리는 일입니다. 큰 목소리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실전 솔루션 부모님과 대화하는 5단계 기술. 자, 이제 원인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단계 비난을 멈추고 공감을 먼저 하세요. 목소리 좀 줄여요. 대신 아빠, 요즘 내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세요? 제가 더 크게 들리게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원인이 부모님의 성격이 아니라 청력에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방어 기제는 무너집니다. 2단계 높은 소리가 아니라 깊은 소리로 대화하세요. 따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톤의 고함은 난청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소음처럼 들립니다. 한 톤 낮추고 아나운서처럼 복식 호흡을 사용해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낮은 음역대의 소리가 어르신 귀에는 훨씬 선명하게 박힙니다. 3단계 시각적 정보를 100% 활용하세요. 어르신들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상대의 입 모양과 표정을 읽어 부족한 청각 정보를 보충합니다. 등 뒤에서 말하거나 딴 곳을 보며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얼굴을 마주보고 밝은 곳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하며 대화하세요. 4단계 보청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려야 합니다. 보청기를 장애의 상징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첨단 보조기기로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도청기 끼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빠가 직접 조절할 수 있대요.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라고 그 이득을 강조해야 합니다. 5단계 확인 질문을 던지세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건 취조입니다. 대신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놓치신 부분 있을까요? 혹은 내일 10시에 뵙기로 한 거 맞죠? 라고 다정하게 확인하세요. 사랑은 주파수를 맞추는 일.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란 상대방의 주파수에 나의 라디오를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부모님의 라디오 안테나가 낡아서 주파수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왜 당신 라디오는 이 모양이야? 라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그분이 내 신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안테나를 수리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의 큰 목소리가 들릴 때 짜증 대신 그분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주세요. 아버지,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다 들려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불안한 청각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의 편안한 목소리로 가득 차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